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희들 때문이야. 내 아들을 빼앗아간 벌 반드시 치르게 해줄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장미의 복수심은 예측 불가능한 관계로 변해갔어요. 그녀는 과거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었지만 그 아픔은 오히려 오강수와 그의 친부모를 향한 증오로 이어졌어요. 장미애는 거울 속 초췌해진 자신의 얼굴을 보며 이를 갈았죠. 그녀는 자신이 애지중지 키웠지만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주워온 아이인 오강수가 친부모를 찾고 박정수의 친손주가 되면서 자신은 철저히 버려졌다고 느꼈어요. 여기서 잠깐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고의 끝판왕을 운영하는 새댁입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라든지 별론데 하는 부분을 따끔한 지적과 조언의 말씀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여 영상 개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동참해주실 여러분들께 미리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며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 상실감은 장미애를 더욱 위험한 존재로 만들었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수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던 그 순간 장미애의 마지막 복수가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독수리 술도가에서 열리는 신제품 발표회에 잠입해 술도가의 명예를 완전히 실추시킬 치명적인 음모를 꾸몄죠. 수많은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들이 모여 마광숙의 장광주를 극찬했고 오강수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대 위에서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있었어요. 모두가 평화와 희망에 취해 있을 그때 홀로 군중 속에 섞여 있던 장미의 눈은 이글거리는 증오로 가득 차 있었죠. 그녀는 허름한 옷차림과 깊게 눌러쓴 모자로 자신을 철저히 위장한 채 오강수를 향한 광기 어린 복수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작은 유리병이 들려 있었죠. 단순한 액체가 아닌 무색무취의 치명적인 독극물이었어요. 지난 몇 달간 장미애는 이 순간만을 위해 이를 갈아왔어요. 오강수가 모든 것을 되찾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으니까요. 자신이 잃은 모든 것, 버림받은 고통, 그 모든 비참함의 원인이 오강수와 그의 친부모 때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건배 제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오강수가 무대 중앙으로 나와 마이크를 잡았고 직원 한 명이 그에게 미리 준비된 잔을 건넸어요. 장미애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바로 지금이었죠. 그녀는 오강수에게 건네질 잔에 독극물을 넣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인파가 몰려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장미애는 재빨리 몸을 움직여 무대 뒤편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눈은 오로지 오강수에게 건네질 잔만을 쫓았죠. 손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오직 섬뜩한 결의만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 남은 삶의 목적이 오강수를 파멸시키는 것뿐이라는 듯 말이죠. 그녀는 미리 파악해둔 동선을 따라 간신히 잔이 놓인 테이블 근처까지 다가섰어요. 주위는 여전히 분주했고 직원들은 마지막으로 잔의 상태를 확인하며 오강수에게 가져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장미애는 재빨리 모자를 더욱 깊이 눌러쓰고 마치 행사 관계자인 척 자연스럽게 테이블에 접근했어요. 손에 든 유리병을 감추며 그녀는 능숙하게 손을 뻗어 잔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한순간 재빠르게 독극물을 잔 안에 쏟아부었어요. 액체는 투명했기에 술과 섞이며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죠. 그녀의 입가에 비열하고 싸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 네 모든 행복은 끝이야. 그녀는 잔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고 그 잔은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의 손에 들려 오강수를 향해 나아갔어요. 오강수는 해맑은 얼굴로 잔을 받아들었어요. 마광숙과 오천수, 한봄은 무대 아래에서 자랑스러운 눈으로 오강수를 바라보고 있었죠. 장미애는 그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며 더욱 강렬한 쾌감을 느꼈어요. 오강수가 잔을 들고 독수리 술도가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라고 외치려는 찰나 마광숙의 눈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무언가가 있었어요. 방금 전 잔을 만졌던 장미의 손목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오래된 화상 자국이었죠. 그 자국은 과거 장미애가 공금 횡령 사건 당시 손에 입었던 흔적과 너무나 흡사했어요. 마광숙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어요. 안 돼! 그녀는 본능적으로 소리치며 무대를 향해 전력 질주했어요. 마광숙의 날카로운 외침에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고 오강수가 잔을 입술로 가져가려는 순간
마광숙이 무대에 뛰어들어 그의 손에 들린 잔을 강하게 내리쳤어요. 쨍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잔은 산산조각 났고 투명한 액체는 바닥에 흥건하게 쏟아져 내렸어요.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오강수는 영문도 모른 채 마광숙을 바라봤어요. 장미애의 얼굴에서는 경악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분노가 치솟았어요. 그녀의 마지막 계획이 실패하는 순간이었죠. 마광숙의 기지로 오강수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술렁이는 현장은 수습하기 어려웠어요. 장미애는 그 혼란을 틈타 도주하려 했어요. 하지만 오강수는 모든 진실을 알았기에 더 이상 그녀를 엄마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는 배신감과 분노로 장미애를 뒤쫓았고 마광숙과 오천수 그리고 한봄 역시 그녀를 향해 달려갔어요. 행사장을 빠져나가려던 장미애는 결국 오강수에게 붙잡혔고 그녀는 발버둥치며 오강수를 뿌리치려 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너희들 때문이야. 그녀의 비명에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광기만이 서려 있었죠. 결국 장미애는 현장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녀의 손에 남아있던 독극물 병과 사전에 확보된 그녀의 치밀한 계획 증거들은 그녀의 모든 범죄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냈죠. 언론은 독고탁의 구속에 이어 장미애의 충격적인 범행을 대서특필했고 세상은 그들의 잔혹한 욕망에 경악했어요. 장미애는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던 감옥으로 다시 끌려갔고 이번에는 정신감정 후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은 채 자신만의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에게 내려진 형벌은 단순한 수감 생활이 아니었어요. 광기 어린 복수심과 탐욕으로 얼룩졌던 지난 세월의 업보는 그녀의 정신을 서서히 잠식해 들어가는 더 가혹한 형태로 나타났어요. 구속된 후 진행된 정신감정에서 장미애는 극심한 편집증과 망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자신을 향한 세상의 비난과 오강수 가족의 행복이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죠. 결국 그녀는 일반 교도소가 아닌 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철창 대신 격자무늬의 창문이 있는 병실, 자유 대신 통제된 일상,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 대신 무관심한 시선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분노에 차 병실을 부수려 들고 의료진에게 욕설을 퍼붓던 장미애였어요. 끊임없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다 너희들 때문이야 라고 소리치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려 했죠. 그녀의 눈은 여전히 광기로 번들거렸고 복수를 다짐하는 듯한 섬뜩한 기운을 내뿜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광기는 다른 형태로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밤낮 없이 그녀의 귓가에는 알 수 없는 환청과 이명이 들려왔어요. 웅성거리는 수많은 목소리가 그녀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듯했고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금소금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어요. 처음엔 소음을 피해 귀를 틀어막거나 벽에 머리를 박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환청은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선명해졌죠. 잠을 자려 해도 밥을 먹으려 해도 심지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명은 그녀를 괴롭혔어요. 점차 장미애는 현실과 환상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눈앞에 없는 사람들이 보이고 없는 소리가 들리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죠. 의료진은 그녀에게 강력한 진정제를 투여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했지만 이미 깊이 병든 그녀의 정신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어요. 환청과 이명의 반복은 그녀의 뇌를 지독히 피로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기억력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했어요.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조금 전의 대화도 잊어버리는 일이 잦아졌죠. 당신은 누구세요? 왜 나한테 자꾸 말을 거는 거야? 처음에는 간호사들을 알아보지 못했고 이내 자신을 면회온 몇 안 되는 친척들조차도 낯설게 바라봤어요. 결국 몇 년이 채 되지 않아 장미애는 완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가 되었어요. 자신의 이름, 과거의 화려했던 삶, 자신이 저질렀던 악행,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오강수의 얼굴조차 그녀의 기억 속에서는 지워졌죠. 그녀의 눈동자는 공허하게 허공을 응시했고 입에서는 의미 없는 중얼거림만이 흘러나왔어요. 때로는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게 웃기도 했지만 곧이어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떨며 주저앉기도 했어요. 그녀의 영혼은 빈 껍데기처럼 남아 과거의 장미애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 되었죠. 한때 그녀에게 복수심을 품었던 오강수조차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증오심과 분노가 사라진 자리에 남은 것은 씁쓸한 연민이었죠. 자신의 친부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던 장미애였지만 이렇게 모든 것을 잃고 폐인이 된 그녀를 보니 마음 한편이 아려왔어요. 박정수 역시 장미애의 소식을 듣고는 희미한 눈물을 흘렸어요. 한때 자신의 아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했던 존재였지만 이제는 모든 기억을 잃은 채 홀로 남겨진 장미애의 비극적인 최후의 슬픔을 감추지 못했죠. 가족들은 장미애의 병실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그녀는 그들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저 낯선 이들이 자신을 방문했다는 사실에 불안해할 뿐이었죠. 장미애의 비참한 말로는 독고탁과 장미애의 탐욕이 불러온 비극의 최종적인 결과였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모든 것을 파괴했고 결국 스스로의 영혼마저 파괴되고 말았죠. 그녀는 자신만의 어둠 속에 갇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죗값을 치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이들에게는 인간의 탐욕과 증오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비극적인 교훈으로 남게 되었죠. 모든 악의 그림자는 사라진 듯했어요. 독고탁과 장미애는 각자의 죗값을 치르게 되었으니까요. 독수리 오형제 가족들은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누리고 있었죠. 술도가의 시설은 빠르게 복구되었고 오히려 이번 사건을 통해 독수리 술도가는 더욱 단단한 신뢰와 명성을 얻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위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전통을 지켜낸 독수리 오형제 가족에게 찬사를 보냈죠.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남았고 과거의 그림자는 때때로 그들을 찾아올 것이었어요. 오강수는 장미애가 자신에게 저지른 만행에도 불구하고 한때 그녀를 엄마라고 믿었던 기억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었죠. 그러나 그는 친부모와 박정수 할머니, 그리고 마광숙, 오천수, 한봄이라는 진정한 가족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점차 상처를 치유해 나갔어요. 독수리 술도가를 향한 독고탁의 집착은 구속된 몸으로도 식지 않았어요. 그는 오천수와 마광숙이 애써 이룩한 성공을 멀리서 지켜보며 칼을 갈았죠. 나 독고탁이야. 절대 이대로 끝나지 않아. 독고탁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도 열불나게 소리치며 난리쳤어요.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싸늘한 미소가 번졌죠.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독고탁의 곁에는 여전히 충성스러운 숨겨진 조력자가 있었고 그 조력자는 독고탁의 지시를 받아 바깥에서 은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의 복수는 단순히 사업적인 실패를 넘어선 깊고 어두운 개인적인 원한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밤, 독수리 술도가의 고요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이 울려 퍼졌어요. 술도가의 벽면에 스프레이로 쓰인 붉은 낙서, 그리고 고지어 터져 나온 검은 연기. 오천수는 잠결에 비상벨 소리를 듣고 맨발로 뛰쳐나왔어요. 공장 한편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괴한들이 술도가의 설비를 부수고 있었죠. 누구냐? 당장 멈춰. 오천수는 몸을 던져 그들을 막아섰지만 괴한들은 흉기로 무장한 채 무자비하게 그를 공격했어요. 오천수는 쓰러지면서도 필사적으로 공장을 지키려 했죠. 이 모든 계획은 독고탁이 감옥에서 지시한 것이었어요. 술도가의 피해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중요 설비들이 파손되었고 생산 라인이 멈춰섰죠. 마광숙은 망연자실했지만 이내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 그녀는 오천수와 함께 밤낮으로 복구에 매달렸어요. 그의 숨겨진 조력자는 바로 독수리 술도가의 설립 초기부터 독고탁에게 재무 정보를 넘겨주던 LX 호텔의 재무팀장이자 박정수 회장의 오래된 비서 이성우였어요. 이성우는 독고탁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고 독고탁의 협박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그 시각 박정수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에서도 기이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정수의 담당 간호사가 사라지고 그녀의 병실에선 낡은 일기장이 발견되었죠. 일기장에는 박정수가 치매 증상 전 자신의 아들 오강수의 아버지와 관련된 충격적인 과거를 기록해 놓은 듯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요. 특히 장미애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하며 그녀가 박정수의 아들 실종과 관련된 어떤 비밀을 알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이 일기장을 발견한 오강수와 한봄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어요. 오강수는 즉시 장미애를 찾아갔지만 장미애는 이미 기억을 잃고 사람들도 못 알아봤어요. 오강수는 혼란스러웠어요.
자신이 찾은 부모님과의 행복한 재회가 이렇게 위협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독고탁의 그림자는 쉬지 않고 이들을 압박했어요. 이성우는 LX 호텔 내부 정보를 빼돌려 독수리 술도가와 LX 호텔의 계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려 했고, 언론에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려 독수리 술도가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려 했어요. 마광숙은 문득 이성우 팀장이 너무 자주 독수리 술도가의 상황을 묻고 LX 호텔과의 계약 진행 상황에 과도한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떠올렸어요. 그녀는 직감적으로 그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박정수의 일기장에 적힌 단서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일기장에는 박정수가 자신의 아들이 마지막으로 만났던 사람이 이성우라는 기록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오강수는 이성우가 박정수의 아들 실종에 대해 알고 있을 거라 확신하고 이성우를 찾아갔어요. 이성우는 능청스럽게 오강수를 맞이했지만 오강수의 날카로운 질문에 미세하게 표정이 굳었어요. 혹시 제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 할머니 일기장의 팀장님 이름이. 오강수의 질문에 이성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바로 얼굴을 굳히며 오강수를 내쫓으려 했어요. 그때 박정수가 갑자기 나타나 이성우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어요. 내가 내 아들을. 독고탁 그놈과 함께 박정수의 눈빛은 섬뜩할 만큼 또렷했고 이성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어요. 박정수의 갑작스러운 외침에 이성우는 더 이상 자신의 가면을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는 박정수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하려 했지만 오강수가 필사적으로 그를 붙잡았어요. 이성우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과거 이성우는 독고탁의 계략에 휘말려 거액의 빚을 지게 되었고, 독고탁은 그 대가로 박정수의 아들과 LX 호텔의 비밀을 넘기라고 협박했던 것이었어요. 이성우는 독고탁에게 박정수의 아들이 추진하던 거액의 해외 투자 사업 정보를 넘겼고, 독고탁은 이 정보를 이용해 박정수의 아들을 함정에 빠뜨렸던 것이었죠. 그 일로 박정수의 아들은 사기 혐의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결국 모든 것을 버리고 잠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어요. 장미애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성우와 독고탁 사이에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며 침묵했던 것이었죠. 이성우는 독고탁의 협박 때문에 박정수가 오강수의 친할머니라는 사실까지 독고탁에게 보고했고, 독고탁은 이 관계를 이용해 오강수를 궁지로 몰아넣으려 했던 것이었어요. 이 모든 진실을 들은 오강수는 주저앉아 절규했어요. 자신의 가족이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얽혀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으니까요. 마광숙과 오천수 역시 이성우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독수리 술도가의 위기, 박정수의 아픔, 오강수의 출생의 비밀까지 이 모든 악연의 뿌리가 독고탁의 탐욕과 이성우의 비겁함, 그리고 장미애의 침묵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에 가족들은 큰 분노를 느꼈어요. 이성우는 결국 체포되었고 독고탁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추가되면서 그의 몰락은 가속화되었어요. 독고탁과 이성우가 구속되면서 독수리 술도가와 LX 호텔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마광숙과 오천수는 시민들의 응원과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어 독수리 술도가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어요. 장광주는 더욱 큰 인기를 얻었고 독수리 술도가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는 듯했죠. 한동석은 마광숙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표현했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어요. 박정수는 오강수의 친부모와 재회하면서 치매 증상이 호전되는 듯한 기미를 보였어요. 그녀는 오강수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고 오강수 역시 할머니와 부모님과의 재회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오강수와 한봄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더욱 단단해진 사랑을 키워나갔어요. 그들은 박정수의 축복 속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꿨죠. 오강수는 독수리 술도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하며 진정한 독수리 오형제의 일원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에는 깊은 상처와 아픔이 남았고 과거의 그림자는 때때로 그들을 찾아올 것이었어요. 이 모든 시련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이들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독수리 오형제의 이름으로 이들은 앞으로도 서로를 지키며 행복을 찾아갈 거예요. 이들의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시청자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겠죠. 세월은 흘러 독수리 술도가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대표 전통주 기업으로 성장했어요.
마광숙은 탁월한 경영 능력으로 회사를 이끌었고 오천수는 변함없이 술도가의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었어요. 오강수는 경영 일선에서 마광숙을 도우며 새로운 시장 개척과 젊은 감각으로 술도가에 활력을 불어넣었죠. 한봄은 오강수의 곁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었고 박정수는 여생을 평화롭게 보냈어요. 그녀의 기억은 희미해졌지만 오강수와 그의 친부모의 얼굴만은 늘 따뜻한 미소로 기억했어요. 장미애의 소식은 더 이상 들려오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만의 세상에 갇혀 과거의 망령과 싸우고 있었죠. 독고탁 역시 감옥에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여전히 세상에 대한 불만을 품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의 그림자는 독수리 오형제 가족에게 드리워지지 않았어요. 독수리 오형제 가족은 수많은 폭풍을 겪어냈지만 그 모든 시련은 그들을 더욱 강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피가 섞이지 않아도 진정한 가족은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 그리고 끊임없는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해냈어요. 독수리 술도가의 술맛처럼 깊고 진한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거예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빠르게 다음화를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아낌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